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종목은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곧 개막할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및 각종 축구 종목, 특히나 이 주간 축구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주간 축구 제가 너무 좋아요, 그죠? 자, 공식 방송 약 3년간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회 화살표 따라서 우측 하단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연승이 10연승씩 계속 넘어갔는데 어떻게 댓글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댓글창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아놓은 게시판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공식 숲TV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개인 통상 기록이고, 링크 다 남겨놨어요.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당시 올렸던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 실제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막말로 유튜브 댓글은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숲TV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물들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이제 지난달 주력 12연승 포함하게 되면서 스포츠 분석 최초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연승 기록들 만들어드리고 있다라는 거, 늘 꾸준한 연승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숲TV에서 후원하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축구 강승부 프리뷰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 얘기 하나만 딱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간 축구 최근 2연속 올킬에 힘 입어서 오늘은 또 깔끔하게 적중으로 3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올킬이어야 됐던 재료였어요. 다만 심판의 좀 석연찮은 판정으로 올킬이 좀 아깝게 날아가긴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미쳤다 말씀드리겠고, 주간 축구 8일 중 7일 적중 2일 올킬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을 10배당짜리 두 조합 더 20배까지 추가 적중 만들어내줬습니다. 계속해서 축구에서 좋은 성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첼시랑 브라이튼 경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인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첼시 브라이튼, 일단 양 팀 다 최근에 정말 수비 안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는 초반에 좀 잘 하다가 맨유, 그 다음에 뮌헨한테 연속적으로 멀티 실점하면서 패배를 했어요. 이 맨유, 지금 제가 아까도 한번 띄워드렸습니다만, 오늘 제 방송국 공지를 통해서 미리 주력 몰빵 하나를 형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어요. 브랜드포드 프랜승인데 이제 8시 반 경기였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브랜드포드가 이제 두 골을 먼저 넣고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형님들도 이렇게 숲TV 놀러 오시면은 뭐라도 이렇게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 하여튼 뭐 이런 팀한테도 두 골 먹기만 해서 첼시가 맨유 뮌헨한테 연속적으로 또 연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버튼 그리고 본머스 그리고 토트넘한테까지 연속 멀티 실점 기록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첼시나 브라이튼이나 둘 다 지금 수비가 안 됩니다. 어쨌든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멀티 실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두 팀들의 맞대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얘네 둘이 만났을 때도, 첼시랑 브라이튼이 역대 통산 만나서 경기를 했을 때도 계속해서 다득점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2.5를 받든 3.5를 받든 계속해서 오바 경기가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 뭐 그에 따른 상승도 보면 3승 3패씩,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야. 그냥 다득점씩 주고받는 그런 흐름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죠. 또 하나입니다. 첼시가 브라이튼에게 홈 경기에서 정말 강합니다. 4연승을 달려주고 있고요. 뭐 그만큼 많은 득점을 꼭 홈 경기는 동반을 했다라는 거. 사실 2.5점대 언더오버라고 한다면은 첼시 혼자서도 오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겠고,
그리고 이제 저 브라이튼 같은 경우가 첼시 원정 경기에서 역시나 좀 실점률이 컸다라는 거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첼시 쪽으로 바라보면서 오바를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첼시를 바라보는 이유는 첼시가 최근 홈 경기에서 클린시트 경기가 좀 많아요. 그만큼 홈 경기 나름 그래도 수비력이 원정 경기보단 낫다라고 판단했을 때 스코어 2대1 또는 3대1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뭐 첼시 일반승이나 오바 잘 한번 써 보시고요. 고배당 쓰실 분들은 햄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랑 리버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그 5위를 현재 지금 달려주고 있습니다.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라는 대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구단 역사상 최다 무패가 12경기라고 하니까 이제 한 경기 남은 거죠. 그러면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그런 동기부여만큼은 확실할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원정팀 리버풀 현재 지금 5전 전승 리그 선두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하면 7연승입니다. 뭐 역시 대단한 팀이겠고요. 문제라고 잡힐 수 있는 건 로테이션이겠죠.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 갈라타사라인가 아무튼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맨시티가 갈라타사라이다. 얘들이 이제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교체될 가능성 또는 로테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다만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정말 깡패 수준의 상성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맞대결 성적도 3승 2무 1패인데 다만 리버풀이 원정 경기가 정말 강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최근 18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12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진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도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전승 경기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상성도 좋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이 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무안이면 리버풀의 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리버풀의 사이즈나 또는 오늘 리버풀이 받은 1.7배당의 배당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뭐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리버풀 일반승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마행까지는 솔직히 안 보여요. 이게 리버풀이 승리하면은 왠지 모르게 2대1 아니면은 1대0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햄무에다가 저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언더도 괜찮긴 한데 아무튼 리버풀 승 햄무 오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보라색이 승부 보라색이 강승부입니다. 보라색이 강승부. 보라색 경기가 두 폴 조합에 껴있긴 한데 그거 말고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보라색 조합으로 봐야 돼요. 자, 리즈랑 본머스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랑 본머스 경기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홈팀 리즈가 승리하면은 이 상성의 승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무 아니면 역배, 그러니까 프랜승에다가 언더를 봐야 되고요. 자, 원정팀 본머스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푸근하게 저는 뭐 2점 차 마행까지 뭐 3대0 오바 뭐 배당이 지금 거의 동배당인데 배당 그런 거 상관없이 푸근하게 마행 오바까지 나올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사이즈는 확실히 본머스가 좋다라고 봐야 돼요. 이라올라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공격 전술이 본머스에게 잘 입혀지는 지금 상황이고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득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제 뭐 리즈가 아무리 뭐 최근에 뭐 기세가 좀 이제 좋다고 해도 수비적인 기세 좋다고 해도 좀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축구를 하다 보니까 본머스처럼 이렇게 다득점을 하는 팀한테는 다소 좀 약할 수는 있어. 그런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겠죠. 리즈가 홈 경기가 일단 정말 강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9경기 연속 리즈가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을 뿐더러 클린시트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도 벌써 4연속 4경기 연속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본머스를 상대로도 홈 경기에서 벌써 지금 4연승을 달려주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성으로는 리즈가 본머스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축구라는 거는 제가 오늘 일본 축구도 맞춰드렸고 최근에 지금 주간 축구에서 정말 성적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축구를 분석을 각 잡고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상성이거든요. 이 양 팀들의 상성. 그야말로 축구는 상성의 스포츠인 만큼 저는 그래도 이 경기를 리즈 프렌이나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즈 프렌 그 다음에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갈비 형님도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고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또
형들, 그리고 오늘 메이저리그는 조합표로만 나갔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요거 해외 축구 끝난 다음에 메이저리그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조합으로 가지고 간 라인들만 조금 읊어드리고 미국 축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맨체스터 시티랑 벌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보다 더 사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오히려 이 마헨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맨시티가 이제 뭐 EPL 좋아하시거나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이거라 맨시티 시저이님 팬분들은 다들 별풍선 아시겠지만 250개 이 적중 기원. 맨시티라는 팀이 벌리 담당 일진입니다. 그냥 개패듯이 패버리는 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즌 맨시티의 공격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벌리의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점은 수비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벌리가 수비에 기반을 둔 축구를 하는 팀이었는데 수비가 붕괴가 되었고, 그러니까 또 벌리는 이 집 나오면 이 병신 소리 듣는 그런 또 팀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이제 홈벌리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벌리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수비력 편차가 좀 심한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맨시티를 놓고 봤을 때 현 시점 벌리를 상대로 여러분들 무려 18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벌리 상대 이번 시즌 맨시티, 이번 시즌이 아니라 역대 통산 맨시티 현재 벌리 상대 13연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또한 더 들어가서 맨시티가 원정이 아니라 홈 경기에서 벌리를 상대할 때는 최소 멀티 득점 이상, 못해도 2골 이상씩은 박아주면서 진짜 개패듯이 패버렸던 팀, 바로 맨시티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뭐 상성의 스포츠, 최근에 맨시티의 공격력, 벌리의 수비력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맨시티가 문제가 이제 다음 주에 챔스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로테를 돌리기는 할 건데 그거 아닌 이상 저는 이거는 맨시티가 그냥 압살해버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4대0, 5대0 이런 것도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 다만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몰리면 부러진다라는 거 좀 과학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맨시티 승, 마헨 승에다가 오바까지 보셔야 된다. 오히려 이거는 해외 사시는 분들은 이제 1마헨이 아니라 배트맨이 1마헨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배당 메리트를 좀 키워가지고 2마인, 뭐 3마인까지도 한번 보셔도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 승, 마인 승, 오바까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노팅엄과 그리고 썬덜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오히려 깊게 분석이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도 흐름을, 최근에 양 팀들의 흐름을 보는 게 좀 중요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노팅엄이 이제 포글 감독 데리고 온 다음부터 좀 공격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팀 자체가 확실히 공격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실점만 많았어요. 템포만 빠르다 보니까 공격적인 팀이 라인만 높고 수비는 안 돼서 그냥 실점만 많이 하던 팀이었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슬슬 또 득점을 좀 하기 시작을 했다. 다만 이제 노팅엄의 이번 시즌 현 시점 문제점이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수단 운영을 이제 포스테글로 감독이 좀 어떻게 하는 거면 이렇게 손대는 팀마다 진짜 부상 병동이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감독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전방 라인의 도밍게스, 그 다음에 바크까지 오늘 모두 결장하게 되겠고요. 수비 라인에 아이나, 힐데 두 주전 수비수 모두 빠지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노팅엄이기도 합니다. 원정팀 썬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문은 많이 캐는데 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 그러니까 딱 썬덜랜드는 눈에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죠. 이번 시즌 승격하자마자 어떻게든 간에 1년은, 이번 해는 좀 잔류에다가 목표를 좀 두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썬덜랜드 프랜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노팅엄이 공격적으로 팀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뭐 마헨의 오발까지 나와도 전혀 이상한 경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아직까지 노팅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썬덜랜드 프렌에다가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마헨오바를 노팅엄이 했다라고 한다면 뭐 다음 경기부터는 조금 더 분석이 좀 바뀔 수 있겠죠. 다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썬덜랜드 프렌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토트넘과 울버햄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쾌조의 스타트를 끊고 있는 토트넘, 그리고 이번 시즌 몇 경기 안 치렀지만 이거는 벌써 강등이 확실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는 울버햄튼의 맞대결입니다. 양 팀의 경기력이 일단 너무나도 상반된 그런 느낌이겠고요. 다만 뭐 직전 경기 제가 울버햄튼이란 팀의 FA컵이었죠. 에버턴과 형들한테 역배를 잡아드렸던 이유가, 그래도 울버햄튼이 이 공격의 다양성이 좀 좋은 팀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뭐 홈 경기기도 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이제 공격력의 다양성만큼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래도 양쪽 다 조금 팽팽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토트넘이 그게 좀 다르더라고.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제가 그 전술 분포도를 좀 살펴봤는데, 이게 토트넘이 이번 시즌 유독 홈 경기를 꽤 보수적으로 하는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그만큼 골도 좀 적게 넣는 흐름인데 반대로 실점도 적게 하는 흐름이야. 이거 어쨌든 간에 울버햄튼 상대로도 토트넘이 통산 최근이었죠. 5경기 동안 현재 승리가 없기도 합니다. 1무 4패인가 아마.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또 챔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결장자도 지금 너무 많아요. 드라구신, 메디슨, 클루셉스키, 뭐 단소, 스칼렛, 전반적으로 또 주요 결장자들도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토트넘이 한 골 이상 넣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솔랑케가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기는 해요. 토트넘에도. 다만 그래도 토트넘의 1.4배당은 이거는 땡기는 배당은 아니었어요. 울버햄튼 상대로 역대 통상 굉장히 좀 약했고, 그리고 뭐 결장전도 좀 많고 홈 경기에서 경기를 잘하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굳이 본다면 울버햄튼 프랜승을 보거나 아니면 무 찍고 고배당 무 찍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버햄튼 프랜승. 언더바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울버햄튼 프랜승을 보다 보니까 언더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렉섬과 더비 카운티인데, 이거 형들아 벌써 경기가 시작을 했어요. 렉섬 이제 8시 30분 경기인데 제가 11시 경기인 줄 알고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경기를 시작을 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좀 이제 가볍게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더비 카운티가 지난 시즌에 감독을 바꿨는데 그 감독이 공격적인 감독이에요. 근데 팀을 완전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득점은 안 나오고 실점은 꾸준하게 하는 팀이 됐어. 제가 볼 때 더비 카운티 이번 시즌 강등 확정입니다. 얘네들은 뭐 사이즈가 좋은 선수도 거의 없고요. 뭐 홈 경기에서 2점도 거의 없어. 얘들은 홈이랑 원정이 비슷비슷해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이 팀은 경쟁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렉섬은 형들 다들 아시죠? 그 데드풀로 유명한 그 배우가 이제 구단주로 있는 그 이제 팀인데, 렉섬은 진짜 하위 리그부터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지난 또 3부에서 2부까지 또 이제 승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 렉섬이 바로 이번 시즌 이제 1부 리그까지 승격을 하게 되면은 최초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바로 승격하는 팀이 최초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스토리를 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렉섬이 홈 경기를 잘합니다, 형들. 자, 그다음은 입스위치랑 포츠머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스위치가 이제 2부까지 강등되고 나서 좀 안 좋았어요. 초반에 상태가 공격력이 좀 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입스위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한번 흐름을, 템포를 잡고 나면은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팀이거든요. 얘들이 1부 리그 때도, EPL 때도 작년에 강팀들을 만나더라도 본인들이 골을 넣는다라거나 분위기가 올라오면은 일단 경기력 자체가 바짝 올라옵니다. 그만큼 입스위치가 일단 오늘 분명 주도권을 잡을 경기라고 봐요. 왜? 원정팀 포츠머스가 원정 경기 수비가 더럽게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 입스위치가 빠른 시간 안에 골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분위기를 타서 역시나 공격 라인을 많이 올릴 수도 있는, 라인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포츠머스도 수비가 안 되지 공격은 그래도 준수한 팀은 맞아. 그런 부분에서 오바 먼저 볼게요. 이거는 충분히 오바 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뭐 이건 입스위치가 사실 마인까지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츠머스가 홈 경기라면 모를까, 원정 경기기도 하고, 또 입스위치가 또 직전 경기였죠. 홈 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입스위치 승에다가 마헨승 오바까지 봐도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와 셰필드 유나이티드. 뭐 사실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는 홈 경기에서 무전문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축구를 하는 팀이고, 홈 경기에서만큼은 한 골을 먹히더라도 얘들은 라인을 안 올리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라인을 내려놓고 좀 딱딱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셰필드의 문제점은 이번 시즌 실점 수비력이거든요. 얘들이 지난 시즌 형들아 놀랍게도
EPL에 도전했던 팀입니다. 셰필드가 지난 시즌에는 리그 1위였던 적도 있어. 이 2부 리그에서. 그만큼 잘했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지금 24위 꼴찌로 추락을 했고요. 수비가 너무 안 돼.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사실 셰필드가 이쯤 되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또 들면서도 수비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옥스퍼드한테 예를 들어서 한 골이 먹힌다라고 쳤을 때는 이거는 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무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서 셰필드 햄무도 한번 보험으로 만들어보는 이제 해보시면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농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적절히 써먹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 제가 최근에 형들아 이제 오늘 주간 축구 같은 경우에도 무농사에서 지금 20배당 또 가져와 줬기 때문에 요런 거 또 햄무나 무승부 같은 경우도 잘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셰필드 웬즈데이와 유나이티드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셰필드 웬즈데이랑 QPR 경기입니다. QPR도 이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레노라는 원정 약팀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득점에 대한 부재가 너무나도 큰 팀이야. 근데 QPR은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일본 축구의 도쿄 베르디처럼 계속해서 원정에서 부진하고 득점 못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3골 이렇게 박아버리는 팀이 또 QPR이긴 하거든요. 근데 셰필드 웬즈데이도 옥스퍼드랑 똑같아.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더럽게 무승부 많이 나오는 팀이 프레스턴, 그러니까 2부 리그 한정 프레스턴, 옥스퍼드, 셰필드야. 그만큼 얘들도 수비적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언더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무승부 이렇게 보고 요거는 셰필드 웬즈데이전은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셰필드 유나이티드만큼 QPR이 뭔가 막 퀄리티가 높은 팀은 절대 아니긴 하거든요. 얘들은 퀄리티는 좋아요, 선수단. 자,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과 그리고 미들즈브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들즈브러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경기예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를 최근에 한 개를 더 하고 왔잖아요. 그죠? 저기 어디지? 리버풀이란 경기. 리버풀 원정을 또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그렇게 사우스햄튼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사우스햄튼도 최근에 부상자 명단이 너무나도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뎁스가 가뜩이나 얇은데 여기에다가 리버풀 원정까지 갔다 왔죠. 심지어 리버풀 원정에서도 2대 0이었기 때문에 막판까지 끝까지 또 뛰기도 했어요. 얘들이 전체적인 주력을 또 다 돌리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사우스햄튼 오늘 좀 아쉬운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어쨌든 간에 사우스햄튼도 그 감독의 성향에 맞게 완벽한 홈 경기에서는 공격력을 보여주긴 한다. 반대로 미들즈브러는 직전 우리 또 주력이기도 했죠. 주력이기도 했고 제가 미들즈브러를 최근 형들한테 많이 권장드리는 이유가 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지난 시즌에도 좋긴 했는데 홈 경기 한정으로만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도 꽤 괜찮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이번 시즌 미롤 상대로 3골을 넣었고요. 노리치 상대로 2골, 프레스턴 상대로도 2골을 넣었어. 이게 뭐냐면 여기는 주포가 없습니다. 미들즈브러는 1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선이 다 골을 넣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들이 그러니까 다 보면 다 이제 분산이 막 되어 있단 말이야. 요런 팀들이 일본 축구랑 그 다음에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골을 상당히 많이 넣는 그런 유형의 팀이기도 합니다. 별풍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222개 보았을 때 적중기원. 저는 이 경기는 미들즈브러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 전혀 없었던 경기였다고 봐요. 전 이거는 미들즈브러 프렌, 그 다음에 오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역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리 주인 형님도 어서 오십시오. 요 데이터표 바로 보내드리고 마지막 왓포드랑 헐시티 경기 보고 바로 미국 스포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형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잡아드릴게요. 자, 왓포드랑 헐시티 경기인데 왓포드가 승리하면 언더 날 겁니다. 햄무 언더고 헐시티가 승리하면 아마 오바까지 날 거야. 자, 왜 그러냐면 헐시티가 이번 시즌 컨셉을 확실하게 잡았죠. 제가 지난 시즌에 헐시티라는 팀을 프리뷰해드리면서 헐시티랑 그다음 스토크시티 요 두 팀을 프리뷰해드리면서 요 두 팀은 뭔가 너무 어중간하기 때문에 한 시즌 중반쯤이었을 거야. 빨리 컨셉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헐시티도 공격적인 색깔이 너무 좋은 팀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들이 밸런스를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 살짝 부진했죠. 다만 이번 시즌 확실하게 좀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 문제는 오늘 경기에서 이 공격 라인들의 결정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 반대로 와포드 같은 경우에도 결정자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왓포드 홈팀은 홈 경기는 제가 이거 개막전 때도 왓포드 홈 경기를 주력으로 한번 써먹었거든요. 왓포드는 어쨌든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하는 팀이고 특히나 이번 시즌은 뭐 무작정 이제 라인 올려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좀 맞춰가고 있어. 홈 경기 경기력들을 좀 놓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경기는 헐시티를 이제 무득점으로 잘 제어를 하면서 왓포드가 충분히 한 골에서 두 골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다만 와포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골키퍼 주전 골키퍼 셀빅이 이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를 이제 이탈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미들 라인에서도 좀 결정자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도 있는 경기력을 보기 좀 어려울 거야. 다만 어쨌든 배당이 2배당이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왓포드 승리에다가 햄무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 축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미국 축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메이저리그 형들한테 요거 라인들 좀 빠르게 짚어드린다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는 끝물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주력으로 챙겨간 거 아니면은 굳이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력으로 챙겨간 라인들도 솔직히 좋은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만 메이저리그 쪽으로 한번 베팅해 보시길 권장드리겠고 아니면은 해외 축구 쪽 그리고 내일 아침에 드릴 미국 축구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는 지금 표에는 없지만 이제 제가 오늘 주력으로 좀 챙겨간 메이저리그 팀들이 일단 시애틀 경기 요거 일단은 어제 다저스가 이제 1점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 뭐 사실 너무나도 예상됐던 승 1무짜리 경기였잖아요. 양 팀 다 마운드가 좋은 팀이고 좀 치열하게 마운드 싸움을 또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1점 안쪽으로 떨어졌던 경기였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홈팀 선발 투수가 길버트인데 길버트가 시애틀 홈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고요. 반대로 이제 뭐 글라스노우도 올라오긴 하는데 글라스노우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가 좋은 투수야. 원정 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양 팀 다 홈런 팀이기 때문에 7.5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가 언더보다는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어떤 선택지고 추가적으로 오바가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저스가 홈 길버트를 털어내는 느낌보다는 시애틀이 오히려 원정 글라스노를 털어내는 느낌이 좀 더 좀 가까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애틀 승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치열하게 역시나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바로 뉴욕 양키스. 요 양키스전이 사실 오늘 너무 좋아 보였어요. 오늘 메이저리그 일반승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구간이 뉴욕 양키스 구간인데 다만 조건이 하나가 있어. 양키스를 가실 때 꼭 오바를 같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가노도 이번 시즌 10승 투수라서 볼티모어 선발 투수 좋은 투수는 맞았습니다만 원정 경기에서 피홈런 수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양키스가 스가노를 공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슐레틀러도 홈 경기가 좋은 투수긴 합니다만 오히려 볼티모어 빠따한테 먹힐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서 양키스를 보시는 분들은 꼭 오바를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두 조합에 쪼개시던지 해외 사시는 분들은 한 번에 묶어서 가시던지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배승 두 개 괜찮아 보이는 거는 첫 번째로는 세인트루이스 구간입니다. 제가 이제 컵스 반대를 좀 원래도 좋아하긴 하는데 컵스가 물론 이제 후반기 들어오면서 홈에서 빠따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홈 빠따가 컵스는 이번 시즌 늘 불안했던 팀이었고 타이온 같은 경우에도 실투성 투구가 정말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직선 구종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인트루이스의 타선 직선 구종을 좋아하는 타선에게 다소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세인트 선발 투수 맥그리비도 홈보다 원정을 훨씬 더 잘 던지는 투수다. 얘도 벌써 이번 시즌 8승이더라고요. 그만큼 충분히 세인트루이스가 역배를 할 만한 경기다. 안정감 있게 가실 분들은 이게 지금 프랜승이 그게 안 됐어요. 이제 발매가 안 됐는데 해외 사시는 분들은 프랜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배 하나가 신시내티 역배. 이거는 형들 아무리 이제 미러키 원정 경기라고는 하지만 앤드류 에버트한테다가 역배를 또 지어줬다. 저는 이거는 앤드류 에버트 이번 시즌 9승 7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마지막 경기잖아. 승리하면 10승 투수가 돼요. 앤드류 에버트가 이번 시즌 그 정도 임팩트를 보여주고 10승 투수를 못한다? 이거는 조금 저는 생각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미러키도 원정보다 홈에서 빠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신시내티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랜승보다도 그냥 역배 쪽을 보세요. 프랜승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4경기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축구입니다. 시간 관계상 미국 축구도 좀 빠르게 좀 정밀하게 풀어드리고 싶기는 한데, 요거는 우리 혹시라도 미국 축구 좋아하시는 형님들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거기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형들 8시 30분 경기들이니까요. 요거 하나만 5시 30분이고 나머지 8시 30분 경기들이니까 천천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라인업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토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금은 마이애미 승리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오바까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메시가 그냥 돌았어요. 지금 매 경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엄청납니다. 메시가 어쨌든 팀을 슈퍼 캐리, 하드 캐리를 하고 있고, 메시가 터져주고 있는 마이애미는 웬만하면 반대를 못 가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중후반기 들어와서 완전히 수비적인 형태로 게임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제 주전 골키퍼도 바뀌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토론토의 수비도 그렇게 안정감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팀이긴 합니다. 얘들도 좀 공격적으로 나서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이애미가 그러면 원정 경기가 약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이애미가 최근에 보면은 원정 경기에서도 다득점 경기를 꽤 많이 했다라는 거. 뭐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마이애미도 문제가 되는 건 수비이기 때문에 한 골 정도 내어준다라고 놓고 봤을 때 마이애미가 3골 넣는다는 기준으로 마이애미 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오바까지. 다만 마이애미가 일단 배당을 많이 받았죠. 1.7배당을 넘게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 축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정에 대한 좀 리스크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강팀이더라도 원정 가면 죽쓰는 팀들이 정말 많은 게 미국 이 메이저리그 사커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샬럿과 몽레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형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리고 권장드리는 홈 샬럿입니다. 이번 시즌 제가 볼 때 제 체감입니다. 제 체감상 홈 경기에서 게임 제일 잘하는 팀이야. 샬럿은 그냥 뭐 난다긴다는 팀들 정말 많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홈팀 한 팀만 딱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샬럿을 고를 정도로 샬럿이 홈 경기에서 굉장히 이번 시즌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이제 그 축이 됐던 팀 림, 얘가 이제 샬럿 그 수비 구간에서 핵심 자원입니다. 팀 림이 오늘 경기 일단 퀘스천에 잡혀있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원 구간의 가장 중요한 자원 웨스트 우드와 그리고 윌프레드 자하까지 일단 모두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바르가스까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공격력 라인은 좀 건재하다. 즉 요거는 샬럿 쪽 보시면서 수비에 대한 문제, 만약에 팀림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몽레알도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불안감이 있기는 해. 그래서 일단은 샬럿 승에다가 햄무 쪽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몽레알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얘 신축, 얘가 그래도 몽레알에서 윙포워드 자원인데 대부분의 득점을 담당하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얘가 빠진다라는 것 또한 몽레알 가뜩이나 원정력이 못하는 팀엔 조금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샬럿승, 그 다음에 햄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 보면 오버고요, 마인 보면 언더, 2대0 아니면 2대1 봅니다. 자, 그러면 DC 유나이티드와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리가 여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필라델피아라는 팀은 제가 늘 강조드리다시피 얘들이 리그 최상위권 팀이긴 한데, 얘들이 지금 3위인가? 최상위권 팀이긴 한데 얘들이 화력이 좋지가 못해.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는 일단 너무나도 좋은데 화력 자체가 좋은 팀이 일단 절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타입 아리보가 내일 경기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사실상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DC 유나이티드도 벤테케가 오늘 또 출전이 가능하고, 직전 경기도 역시나 게임을 너무나 잘했고 공격적인 측면 최근에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거 형들 라인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고민하다가 필라델피아 승을 찍긴 했는데 이거는 DC 프랜승을 보는 게 맞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DC 프랜승 쪽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시카고 파이어스랑 콜럼버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굳이 라인업 안 띄워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그 형들 또 한번 경기 잡아드린 적 있죠. 이게 시카고 파이어스가 희한해. NBA 시카고 불스랑 존나 비슷한 흐름인데, NBA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만 갔다 하면은, 원정에서 역배만 받았다고 하면은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는 뭐다? 미친 척하고 배팅을 해라. 늘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홈 경기에서 정배를 받았을 때 게임을 너무 못해요. 그리고 시카고 파이어스가 심지어 직전 경기 그 미네소타 원정 갔을 때도 0대 3으로 이겼거든요. 원정에서 3골 박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오늘은 시카고 파이어스가 홈 경기에서 정배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을 대입해 봤을 때 콜럼버스 프렌에다가 언더를 보는 게 맞다. 3.5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럼버스 프렌 그 다음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형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제 경험 짬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형들. 자, 그러면 내슈빌과 휴스턴 경기입니다. 오늘 내슈빌이 일단은 배당을 너무 잘 받긴 했어요. 1.5배당대를 받았는데 뭐 미국 축구에서만 놓고 보면 똥배가 맞기는 한데 상대팀이 휴스턴이잖아. 왜냐면 휴스턴은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안 되는 팀이에요. 이 팀은 많이 넣어봤자 한 골이야. 그러니까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득점의 한도치가 없긴 하거든요. 라인업을 한번 띄워드리면은 내슈빌은 이번 시즌 리그 최상위권에 현재 지금 위치되어 있는 이유가 얘들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순위가 뭐 6인가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 팀 최근에 메이저리그 사커에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 때문에 입문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내슈빌이 이번 시즌 게임을 정말 잘했던 팀입니다. 그냥 화력으로 찍어 눌러버렸던 그런 팀이야. 그만큼 어떤 선수가 중요하냐면 최전방교 3놈 여기 서리지, 그 다음에 샤펠버그, 그 다음에 무타르 요 3놈이 대부분 내슈빌의 득점을 다 올리거든요. 이 3놈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슈빌은 홈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하는 팀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경기는 내슈빌이 2.5배당대의 기준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바를 보는 게 맞겠고 추가적으로 휴스턴은 득점이 안 되는 팀이고 다만 최전방 원툴 자원입니다. 가장 일선 자원 주포죠. 폰스는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오바와 함께 내슈빌 승 또는 햄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대1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세인트루이스와 LAFC 경기입니다. 뭐 많은 분들 기다리셨겠지만 많이들 기다려주셨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또 직전 경기에서 또 한 번 공격 포인트를 2개인가 올리게 되면서 또 우리의 또 적중을 끌어와 줬던 또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제가 LAFC랑 잘 어울린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이미 제가 뭐 이번 시즌 정말 중반부터도 손흥민 선수가 오기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고 그냥 그러니까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윙 포워드 게임을 하는 전술을 쓰는 팀이고 속도감이 있는 수비를 내려놓고 속도감이 있는 이제 그 브레이킹을 깨는 라인 브레이킹을 깨는 그런 축구라는 팀이 LAFC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역시나 많은 득점 그리고 많은 공격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안가 역시 오늘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수비수 에런롱이 오늘 나올 수 없습니다. 에런롱은 LAFC의 어떻게 보면 주전급 수비수입니다. 얘가 이제 라인들 다 따주는 그런 선수인데 얘가 못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라는 팀은 어떤 팀이냐라고 한다면은 얘들이 이제 지난 시즌에 수비가 더럽게 안 됐어요. 근데 홈 경기는 잘해. 왜? 득점이 잘 나오니까. 근데 이번 시즌 감독 바뀌고 완전 경기를 놔버렸습니다. 수비가 그냥 완전 걸레짝이야. 그리고 어쨌든 홈 경기에서는 득점이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 또한 아까 앞쪽에 마이애미 경기랑 똑같아요. 기준점도 3.5점이고 배당도 비슷하게 받았어. 역시나 LAFC 승리 마인 오바까지 3대1 스코어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은 포틀랜드랑 댈러스 구간인데 딱히 뭐 중요한 경기 아니니까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댈러스 프랜승 찍고 이제 오바 찍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댈러스란 팀도 이번 시즌에 공격팀이었어 원래. 근데 그 아코스타라고 해서 리그에서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2선 자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오늘 빠져요.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지시적 경기도 빠졌고 지난 경기도 빠졌어.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피터 무사가 살아납니다. 피터 무사가 댈러스의 최전방 주포 골잡인데 이 선수가 원래 이번 시즌에 아코스타랑 같이 뛰게 되면서 더 살아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어. 저도 그랬고. 근데 오히려 아코스타가 빠진 다음에 이 피터 무사가 더 살아나고 있어요. 그만큼 좀 더 볼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그만큼 득점도 잘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댈러스란 팀의 기반이거든요. 득점력은. 그만큼 댈러스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많은 득점을 같이 끌고 올 것 같고 추가적으로 댈러스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프랜스 오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샌디에고랑 산호세 경기입니다. 현 시점 어떻게 본다면 서부 리그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팀이 샌디에고입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 수비적인 안정감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샌디에고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얘들은 원정 경기를 좀 더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정이 좀 더 공격적이야. 그리고 홈 경기가 굉장히 보수적, 완전 수비적으로 게임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오늘 나올 애들 다 나옵니다. 맥네일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사노 나올 수 있고요. 드라이어까지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또 다 나올 수가 있고. 또 반대팀 산호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은 됩니다. 나름의 득점력은 보여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위닝 멘탈리티가 없어. 얘들은 늘 만년 꼴찌팀이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겨야 될 경기 못 비겨버리고 비겨야 될 경기 져버리고 이런 경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샌디에고 쪽 보면서 햄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디에고 승리랑 햄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볼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애틀과 밴쿠버 경기인데 이제 뭐 직전 경기 밴쿠버 갔다가 한번 이제 낭패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야. 왜냐면 밴쿠버가 최근에 이제 득점력이 꽤나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밴쿠버가 득점력이 좀 확 줄긴 했죠. 근데 이 밴쿠버가 원래 그런 팀이에요. 얘들은 사실 뭐 원정 경기에서 게임을 더 못하는 것도 맞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그때 형들한테 메모하라 그랬죠. 미국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 시애틀은 누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 요 네 놈 최전방에 모리스, 페레이라, 로스낙, 로스록 요렇게 네 놈만 나오면 기본적인 공격력은 홈 경기에서 다 보여주는 팀. 반대로 시애틀은 홈 경기에서 수비도 안 되는 팀입니다. 즉 오바까지 같이 보셔도 이거 2.5밖에 안 받았어. 너무 이상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2.5면은 시애틀이 홈 경기에서 3골을 넣어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바 먼저 보면서 시애틀 승리와 햄물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3대2 가능성, 2대1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햄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승리에다가 햄무, 그 다음에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시애틀의 그 최전방 요 네 라인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토트넘의 그 데스크 라인격 그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선수가 상당히 합이 잘 맞고 대부분의 이제 공격 포인트를 이 네 명이 다 나눠 가지는 그런 축구라는 팀이다. 자, 요렇게 오늘 해외 축구와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까지 전 구간 싹 다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오늘 주간 축구 2연속 올킬 이후 또 3연승 축하드리고 또 20배당 또 추가 적중 또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축구 구간에서 지금 성적이 너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월달 축구 많습니다. 좋은 결과 계속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해외 축구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해외 축구 또 문의 주시면 바로 또 데이터표 멤버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수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